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에 근무하는 김규백이라고 합니다. 먼저 좀 걱정되는 게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은 보이시나요? 뭐, 예를 들면 터미널이, 그쪽에 있구나. 네네네. 다행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저희 싱플러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해커톤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잠깐 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은 싱플러그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 같은 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 싱플러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궁금해하실 오전에 교육받으신 엠베드를 통해서 싱플러그 붙이는 건 또 어떻게 되느냐 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싱플러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싱플러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싱플러그 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강사분은 궁금해하실 엠베드 보드를 통해서 싱플러그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플러그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SKT가 그런 IoT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또 물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IoT 서버 플랫폼입니다. 싱플러그는. 그래서 서버 플랫폼이 왜 중요한가는 IoT 서비스라고 하는, 지금 저희 초점도 사실은 여는 서비스가 아니라 IoT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는데, IoT 서비스를 구성하는 우리 흔히 밸류 체인이라고 보죠.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IoT 서비스를 구성하느냐.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실제 우리가 사물, th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보통 뭐 센서 같이 이런 라이트한 어떤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통신을 하고 서비스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센서인 사물과 게이트웨이 사이가 이제 유선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선일 수 있습니다. 무선일 때 저희가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 알고 계신 블루투스, 와이파이, 물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해커톤에서는 이게 이제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노드가 분리된 게 아니라 엠베드를 통해서 유선이나 이런 걸 방법으로 센서를 연결하고 하는 하나의 일체형 디바이스를 아마 만들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플랫폼이 통과하는 구간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선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통신회사가 하는 것과 같은 이동통신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역시 유선을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와이파이 모듈을 지금 추가 탑재하고 하시는 이유가 유선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엠베드 보드가 이제 게이트웨이, 센서가 결합된 일체형으로 봤을 때 만나게 되는, 서비스를 위해서 만나게 되는 지점에 싱플러그 서버 플랫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그게 이제 서비스의 끝은 아니죠. 데이터가 이제 서버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펑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센서로부터 센싱된 데이터를 싱플러그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 잘 보여주는 일, 그런 일들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원격에 있는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제어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웨이는 대부분 사설 환경, 이번에 해커톤 개발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사설 IP를 가지는 그런 외부에서 접근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서버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싱플러그는 서버 플랫폼이다. IoT 서비스를 위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통신회사는 저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저쪽에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라고 하는 것은 저 밸류 체인상 우측의 어플리케이션 쪽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SK텔레콤 게이트웨이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게 다 SK텔레콤 혼자서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IoT에서는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플랫폼을 열심히 만들고 서비스를 할 때 단말 쪽에 어떤 센서나 게이트웨이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이제 암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취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었으면 하고요. 저희 플랫폼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말을 잘 핸들링. 단말에 잘 핸들링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커넥션 자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 커넥션, 이번 해커톤에서는 그 엠베드 보드가 저희 생플러그와 TCP 커넥션을 하나씩 맺게 됩니다. 그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원격 제어 명령어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서비스를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또 역시 이번 세션 이제 후반부에 또 다른 강사분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플랫폼이 바라볼 때 앞쪽, 그 단말 쪽, 그리고 실제 그게 하나의 서비스로 보여질 때의 그 어플리케이션, 그걸 이제 다 잘 지원하는 그런 펑션을 크게 두 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 언론 보도를 했고요. 불과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날 이제 그 실제 서비스는 이제 5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가 이제 6월 10일 됐고, 이 행사도 사실 7월 이제 실제 본 행사는 8월이지만 저희가 좀 더 우리 생플러그를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개방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은 아무나 그냥 와서 계정 만들고 쓰시면 돼요. 거기에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자체가 널리 홍보되길 바라고 이번 행사도 그런 취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자료가 배포될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이 쓰시는 기능은 우리 싱플러그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일. 또 반대로 싱플러그를 통해서 그 단말 쪽에다가 제어 명령을 보내는 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싱플러그가 IoT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어베일러블한 다른 IoT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SKT가 만들었다는 건 뭐가 다르냐 한 번쯤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텔레콤 회사입니다. 그래서 텔레콤 회사인데 기능이 뭐 A라는 기능이 다른 회사의 B라는 기능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걸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특장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통신망이 구성을 통해서 잠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선망, 이동통신망, 스마트폰 쓰실 때 그 데이터가 나가는 경로가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서 퍼블릭망을 타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퍼블릭망을 타고 나가는 그 지점, 일종의 그게 하나의 이제 게이트웨이죠. 빠져나가는. 그 노드 이전에다가 저희 서브 플랫폼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장점을 주느냐. 퍼블릭망은 이제 컨제스천이 있는 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성 있게 QoS가 보장된 데이터 전송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전에 저장함으로써 먼저 저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1차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스마트폰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은 통신망에 데이터를 타고 같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IoT 단말을 제어할 경우에는 퍼블릭망을 나가지를 않아요. 마치 클로즈드 룹이 생겨서 이제 단말 제어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텔레콤 회사는 좋겠다. 예를 들면 저런 서버 펑션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서버들하고 같이 둠으로 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과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저희 차별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제 다른 강사분이 자세히 더 설명하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솔루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림이 좀 깨져서 죄송한데, IoT 단말에 이제 보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가서 항상 관리하기 어려운 단말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원격 모니터링인데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SKT는 인프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해커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저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뭐 간단한 필요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리소스를 제공하느냐.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그 사이트 접속하시면요. 매뉴얼은 이제 규격서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화면인데 규격서들이 뭐 못돼도 100페이지씩은 넘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들을 이번 해커톤을 위해서 정독하기란 사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측에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좀 이렇게 받아가시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바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뭐 100까지 모든 기능을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싱플러와 연동하는 것. 그건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시간상 제약이 있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는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하시면, 연동을 하는데 이제 초기에 어떤 배워야 되는 시간, 절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슬라이드까지 제가 우리 싱플러그에 붙어서 서비스 되고 있는 상용 제품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 소개를 드리는 목적은, 물론 개발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큰 그림 정도는 갖고 계실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좀 디벨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팀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의 IoT 서비스다를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아이디어 개발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 서비스 하나씩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희 플랫폼에 붙어 있는 대표 서비스는, 알고 있는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발목에 찬다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스스로 이제 위치를 계산을 해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법무부에 있는 관리센터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에 24시간 관제되는 화면에는 이제 출소한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에 차고 다니는 그분들의 위치가 전광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위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우리 흔히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끊고 도망가거나, 근데 끊는 것도 어떻게 쉽게 디텍트가 되냐면 발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발찌에 약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면 바로 통신 물리적 파손을 하면 이제 어느 다음 주기에는 데이터가 오지 않아서 이제 감지가 되고, 만약에 못 모르고 이제 줄을 먼저 잘랐다 그러면 이제 바로 통신 기능이 살아있으면 절단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트 위치를 근간으로 추적을 하는데 대부분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런 서비스가 저희 플랫폼의 대표 서비스고, 두 가지는 또 이제 차량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블랙박스 원격 시동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모든 제품이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모뎀이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상용화가 됐습니다. 왜 그런 제품이 개발되었냐 하면은, 블랙박스는 이제 영상을 잘 저장하죠. 사고 영상. 그런데 예를 들면은 잘 세워놓은 차를 이제 이웃 주민이 주차하다가 이제 부딪혔어요. 사실은 그때 바로 알고 싶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벤트로 바로 SMS를 가고, 콜백 SMS URL을 누르면 영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을 바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고, 원격 시동기는 우리 뭐 집에서 쓰시는 원격 시동기들이 RF 447MHz를 쓰는데, 그게
거리 제약이 있고요. 앞에 이제 예를 들면 장애물이 있으면 차를 원격 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 환경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지하 주차장 이런 데다 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기를 사시는 고객들은 이제 여름 겨울을 위해서 사시는데 아파트에 이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밸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들이 통신으로 연결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행사를 놓고 보면 저희 싱플러그와 연결됐을 때 뭔가 밸류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그 밸류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그 IoT 서비스 중에 하나는 원격 검침입니다. 무엇을 검침하느냐? 지금은 이제 전력 검침을 하고요.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검침이 일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지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 가가호 대상으로 그렇게 검침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 원래 인터넷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라인이 이제 유선을 썼었는데 지금 활발하게 지금 무선으로 교체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자들이 뭐가 관심이 있냐면은 유선을 무선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편의점은 제법 많이 매장의 진열이나 이런 걸 바꾸거든요. 그때 이제 유선이 이제 따라다니면 하여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현금 지급기 위치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설치하는 회사의 비용은 뭐냐? 그 현금 인출할 때 수수료를 이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무선으로 바꾼 것까지는 좋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알고 싶어요. 우리 가시다 보면 편의점에 현금 지급기가 반나절 하루 먹통돼 있는 경우 많이 보시는데 그 경우에는 그 장사하시는 분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금 인출이 이루어져야지 자기들 수익이 내는데 하루 동안 먹통이 돼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아주 실시간 장애 감시 기능을 중요하게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어떤 서비스인데 기상 정보들 많이 제공받고 있는데 우리 SK 플래닛에서 통신망을 가진 회사가 이제 또 SK텔레콤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경기 인천까지는 사시면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전국의 기상청의 관측소가 600여 개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근데 저희가 수도권에만 1100여 개의 기지국 위에다가 직접 기상 관측용 센서를 달았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결국에는 전국 600개 대비 수도권 1100개라는 것은 기상을 관측하는 밀도가 조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날씨 정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날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국지성 어떤 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상청의 어떤 커버리지, 지금의 관측소 조밀도 가지고는 어느 지역의 폭우를 예측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류 있는 정밀한 날씨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사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경기도의 모든 버스의 대수가 10,000대를 좀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95% 이상 통신 장비가 저희 SK텔레콤이 공급하는 모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버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날아가고 그걸로 버스 도착 시간을 이제 서비스 받고 계시죠. 네,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팀이 많이 일을 했던 부분인데 왼쪽 하단에 스마트 양식장이라고 전북 고창에 있는 실제 이제 사이트의 사진인데 뱀장어 양식장에서 이제 수조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뱀장어 새끼들, 우리 치어라고 부르는데 이제 치어가 새끼 물고기들이 적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1억 2억 합니다. 거기 수조에 담겨 있는 어자원의 가격이 잘 키워서 고소득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생육 생장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폐사하는 경우 인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센서, 우리가 센싱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하는데 이쪽에서의 그런 걸 센싱하는 것은 바로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현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온도 물론이고 pH 용존 산소량 이런 부분들이
그 죽고 사는데 그 크리티컬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만 봐서는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충북 괴산에는 제가 호수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저렇게 외롭게 혼자 이렇게 떠 있는 저 디바이스가 있는데 저기에서 수질 감시를 하고 있어요. 저것도 아주 이제 전국 호소수라고 이제 갇힌물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확대될 예정인데 태양광 자가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호수라지만 이제 풍랑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통신망은 필수겠죠. 저기까지 어떻게 이제 유선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차량의 위치를 찾아내는 사업은 이미 상당한 레드오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자가용보다는 이제 화물차라든가 이런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심심찮게 도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화물 차량이 생계수단이고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모두 다가 거의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요금을 내면서 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를 밑에다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SKT도 티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차량을 진단해서 미리 이제 고장 그리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진 시점을 알려주고 원격 기능 이제 시동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도심이지만 근데 의외로 도시에 있는 학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농촌을 선진화하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제 지금 한창 사업 측면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사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예를 들면 집에서 어떤 농작물을 키운다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심심찮게 보는 걸 보면 그런 니즈가 강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엘리베이터 다 타시는데 기존에 이제 만약에 고장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멈췄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상통화 버튼이 기존에 이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워낙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우리 통신 요금도 많이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무선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편리성을 줍니다. 그걸 유선으로 뽑아야 됐던 과거보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5월 2달 전입니다. 스마트홈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은 스마트한 어떤 가전들을 이제 집에서 만나는 서비스인데 이런 쪽에 대한 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구상하시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제품들은 실제 이제 곧 출시될 제품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이제 좋은 서비스가 담겨 있는 디바이스로 이제 싱플러그가 연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꽂을까요? 다음 분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거.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책 다 받으셨죠? 이 책.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22페이지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제가 퀵하게 이제 데모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에서 일부러 이제 예를 들면 스킵을 하거나 한 부분은 이 책의 내용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오늘 보신 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 책을 한 번만 이제 짧게 보시면 다 금방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이제 요 사이트 이제 요게 이제 저희 SKT의 싱플러그 개발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는 sandbox.sktiot.com https입니다. 그래서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했고요. 먼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매뉴얼과 SDK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어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항목 같은 경우에 SDK를 누르면 바로 SDK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콤보 박스를 누르면 이제 관련 문서들도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설명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하면,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돼요. 나눠드린 그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엠베드가 아니고 일단, 실제 단말에 해당되는 라고 보시고, 저희 서버 쪽에다가 일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따라하기에는 제가 좀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다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뭘 했냐 하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에서는 지금 TCP 단말인 경우에 GMMP 개발용 C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설치한 쪽의 화면을 보면 디렉토리가 여기 지금 제가 터미널 색깔은 좀 죄송하고요. 초록색인데, 파란색인데, 여기 보면 샘플 언더바 무슨 기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샘플 언더바 al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 안에 샘플 언더바 all.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설명까지도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언더바 all이라고 하는 샘플이 뭘 하느냐, 샘플이냐 하면, 우리 싱플러그로 데이터도 보내고, 제어 명령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샘플이니까,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하시는 건데, 요게 이제 엠베드용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사분이 설명하실 거고, 이제 개념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디렉토리를 보면요, 디버그, 그리고 소스,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하시기 좋게 저희가 디버그 쪽에 들어가면 메이크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이크, 클린, 메이크 올 하시면 돼요. 그냥 다 돌아갑니다. 저게 만약에, 나는 그냥 이클립스에서 하겠다. 이클립스에서 돌아가도록 세팅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리눅스로 옮겨온 것 뿐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메이크도 한번 좀 날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컴파일이 되는데 이 책에는 그 초기 샘플의 어떤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싱플러그 쪽으로 잘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들은 이 책을 좀 참조하시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맞춰져 있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맞으면 당연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발된 요 실행 파일은 바로 실행시켜 놓고 다음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로 보시면 되냐면 단말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직접 하시게 되면 이 콘솔 내용도 이제 확인해 보실 텐데 최초에 이 단말이 그 플랫폼에 붙는 인증 과정 그리고 주기 보고로 어떻게 데이터를 보낸 과정 이런 것들이 성공 실패 여부들이 콘솔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잘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간이 2시 38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샘플 코드는 동작을 할 때 인증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냐면 여기 잠깐 요 위에 이제 나오는데 이 뭐 그냥 가정인데 템퍼러처가 28도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빗소리가 대단하네요. 저 소리를 이기고 설명을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온도가 28도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싱플러그로 데이터가 온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왔는데 실제 왔는지를 볼게요. 2시 38분에 시작된 앱이 잘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여기 오픈 API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크린샷을 다 이 자료에 넣어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회가 되는구나를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실제 순전히 테스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약에 싱플러그 쪽에 데이터가 왔다라고 하면 실제 그 값을 보고 그 단말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된 어떤 일종의 시뮬레이터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하나의 그냥 샘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해보면 저는 뭘 할 거냐 하면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게스를 할 거고 어떤 API냐가 이제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게이트웨이를 다루고 있어요. 게이트웨이. 그래서 최신 데이터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끝에 세 번째 있는데 게이트웨이 주기 보고 최신 데이터 조회. 그리고 어떤 단말에 대해서 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한 부분은 요 단말입니다. 그래서 직접들 하시면 저런 단말들이 나타날 거고요. 요 단말에 대한 식별은 이 경우에는 이제 맥 어드레스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단말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쪽에 가보면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실행을 하면 이런 XML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주기 보고 그러니까 단말이 보낸 데이터의 그 값이 어떤 거냐는 사실 여기 XML 중에서 컨텐트 속성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저건 뭐 암호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한 거거든요. 플랫폼이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는 베이스 64 디코딩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거의 모든 랭귀지가 다 기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니까 저는 오늘은 베이스 64 디코딩을 해주는 사이트 그냥 들어가서 결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저게 단말이 보낸 값이 맞는지 temperature 28도C라고 하는 그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온 데이터가 맞는 것 같은데 그 값이 맞는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디코딩을 하면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단말을 제어하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됩니다. 제어를 하는 부분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을 해보면요. 제어는 뭐죠? REST API에서 제어는 푸시죠, 풋. 그리고 그냥 리셋, 실제 동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동작을 붙이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번 해커톤을 하면서 무슨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명령어가 전달되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릴 겁니다. 게이트웨이 리셋을 선택을 하고요. 디바이스는 아까 제가 계속 데모에 이용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고 또 과감하게 테스트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콘솔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콘솔이 사실 지금 단말인데 그 명령어를 잘 수신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계행을 시켜놓고 테스트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 콘솔 상황을 볼까요? 아까 지금 계행한 부분 이후에 이렇게 명령어가 수신을 했고요. 이건 찬찬히 보시고 실제 오늘 확인 포인트는 여기 보면 이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컨트롤 리퀘스트가 프로세스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브러리, 요건 이제 일반 리눅스용 라이브러리인데 이따가 또 우리 다음 강사분이 설명한 라이브러리 역시 똑같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고 명령어를 받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입하실 여력이 없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최대한 요런 내용을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라이브러리를 써서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길 거예요. 단말에 뭐 센서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작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싱플러그와 연동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서비스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IoT 서비스의 뭐 밸류 체인이라고 했을 때 제일 오른쪽이 뭡니까? 결국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저희 쪽에 저희 사이트의 리소스 중에 보면 저희가 모든 랭귀지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이제 HTTP REST API, 오픈 API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뭐 HTTP 뭐 연동 개발은 쉽게들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스크립트 언어로 꼭 구현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없느냐? 현재는 저희가 모든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서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면 자바 라이브러리까지는 제공을 하고요. 저 라이브러리가 그냥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같이 호환되게 포함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만약에 앱이라고 하는 게 안드로이드 앱일 경우에는 여기 라이브러리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내려받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이클립스 예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예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클립스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저 샘플을 내려받으면 이 샘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패키지로 이제 소스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요 어플리케이션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게이트웨이는 요건 단말 쪽이니까 지금 저는 이쪽 부분은 지금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어플리케이션 쪽의 샘플들을 보시되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게 컨트롤 샘플은 단말을 제어하는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포트 샘플은 이제 데이터를 보낸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샘플이니까 거의 그대로 이 두 가지 이 기능이 제일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말은 이 단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단말이 계속해서 주기에 따라서 아까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거를 앞서는 포탈을 통해서도 보신 거예요. 포탈에도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서 보신 건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필수니까 해야겠다. 그러면 이 샘플로 이제 동작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리포트 샘플은 최신 주기보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겁니다.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도 바꿔야 되는 부분의 파라메타들은 그 샘플 헬퍼.java에 있는데 제가 이미 바꿔놨고요. 이 책에 뭘 바꿔야 될지가 다 적혀 있고요. 꼭 책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순전히 이제 우리 이번 행사 도움을 위한 어떤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뭐 어지럽게 콘솔 로고들이 찍힙니다만은 여기 XML이 아까와 같이 동일한 XML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 전체 코드를 잠깐 볼까요? 저 도대체 코딩 얼마나 해야 되지 궁금하실 텐데 뭔가 단말이 보낸 데이터를 읽어오는 소스 코드의 양이 요 정도입니다. 많지 않죠? 그래서 요 정도로 데이터는 충분히 가져오는 부분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 이어서 바로 제어도 날려볼 건데, 제어도 그냥 바로, 요 콘솔은 좀 클리어하고, 위에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샘플을 바로 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콘솔 상황보다도 저쪽 단말 시뮬레이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봐야겠죠. 제가 아까 계획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똑같이 동일한 제어 명령어를 수신하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비도 오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정신이 없었지만 요렇게만 이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디테일 하나하나 보여드릴 시간은 부족했고, 하지만 우리 싱플러그가 지금 앞서 소개드렸지만 뭐 IoT 서비스의 실제 필요한 구성이고 이번 행사의 필수 연동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규격서 시간 나시면 보세요. 그렇지만 라이브러리로 접근을 해 주십사.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조금만의 어떤 부분을 익히고 바로 런이 되는 코드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을 입히는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싱플러그 연동이 쉽게 해결된다 라는 겁니다. 다소 저 부분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샘플북, 나눠드린 샘플북에 다 친절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대충 보신 모습만 기억하시면 전혀 따라하기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1, 2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강사 체인지를 또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